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58번째 중택태 괴에 대한 두 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전체적으로는 44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오늘은 이제 초구와 구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를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초구 화태길. 좋아해서 기뻐하니 길하다. 상활 화태지길 행미의야. 조화로운 기쁨이라 길하다는 것은 행하는 바가 의심할 게 없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중택태의 초구는 양강으로서 제자리를 이렇게 양강으로서 제자리죠. 즉 초구로서 제일 아래에 있고 그 지위가 바르나 이제 응하는 특정 효가 없죠. 그 전체를 기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평화롭고 화평하게 양효가 아래에 거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볼 수 있다. 다른 사람 즐겁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나중에 구체적인 효를 받았을 때 이 화와 그 다음에 의의 이 상관성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가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구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한자를 보겠습니다. 부태길, 부태, 길, 회망. 믿음으로 기뻐함이니 길하고 후회함이 없으리라. 상활, 부태지길 신지야. 믿음으로 기뻐함이니 길하다는 것은 뜻을 믿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이는 바른 자리는 아니나 중을 얻었죠. 그 다음에 응하는 효는 없죠. 즉 구이는 자기 자리는 아니나 중도를 얻어서 신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성실하고 기쁘게 다른 이에게 대하면 길하여 후회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구이의 뜻과 내면이 성실하여서 믿을만 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역시 실제적으로 나중에 그 효를 받았을 때 이 부와 지, 신, 이 상관성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조금 한번 할 필요가 있죠.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한자가 있는 게 오히려 더 추상적이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전체적으로 이제 설명이고, 이번에는 다산 선생님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 초구 한자를 보겠습니다. 초구 화태길. 세속에 휩쓸림 없이 화합하는 태의 상인이 길하다. 상활 화태지길 행미의야. 상활 세속에 휩쓸림이 없이 화합하는 상인이 길한 것은 군자가 행동함에 있어 세속의 동화되어 혼탁되는 일에 휘말리는 등의 의심을 받을 일을 한 것이 아직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러면 그 물상을 한번 도출해 보겠습니다. 자, 화태의 의미에 대해서 최초에 이제 본계가 있죠. 이 본계가 초구가 변하면은 이렇게 뇌수해가 되죠. 뇌수해는 천집이라는 직의 모계로부터 왔습니다. 그럼 천집이 빅계 시절에는 이렇게 군자와 소인이 서로 떨어져서 섞이지 않았죠. 근데 추위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추위를 하게 되면은 상계, 태의 조화로움, 기쁨이 있겠죠. 그 태의 조화로움, 즉 화를 이루고, 이제 하계는 이렇게 물의 흐름이 나타나는 거죠. 즉 군자의 행동이 세속과 더불어 화합하고 하더라도 세속에 동화되어 휩쓸리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물의 물상으로서 도출해냅니다. 즉 진실로 감으로 흘려내 버린다면은 화태길이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의를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은 의심한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하계 감을 지칭하는데 군자의 행동이 세속에 휩쓸려 혼탁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저것이 과연 군자의 행동인가 옳은지 의심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세속의 사람과 더불어 함께 화합을 하더라도 세속의
휩쓸리지 않는다면은 이러한 의심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냥 물로서 흘려버린다. 이런 의미죠. 자, 여기가 그 세속에 따라 흐르지 않으니까 군자가 화합을 하면서도 그것을 유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음은 이제 구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한자를 먼저 보겠습니다. 부태길 회망. 임금과 신하가 서로 믿고 기뻐하며 길할 것이다. 즉 회망, 변화가 있더라도 다시 본래의 상태를 유지할 것이니 바뀐 것이 없을 것이다. 상활, 부태지길 신지야. 상활, 임금과 신하가 서로 믿고 기뻐하니 임금이 신하의 뜻을 믿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부태기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본계가 중택태입니다. 중택태가 이효가 변하면은 택내수가 됩니다. 이게 상계는 택이고 하계는 진뇌로서 택내수가 되는 거죠. 이 지계의 모계는 천지비로부터 왔습니다. 즉 천지비계 시절에는 임금과 신하가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죠. 추위를 하게 되면은 이제 1이 6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지계 리로서 태로서 기뻐하게 되고, 그러니까 건의 임금이 이렇게 기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진의 도가 이렇게 행하여지니 이제 부태길 믿음을 두어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빗계 시절에는 임금과 신하가 사이에 떨어져 있으나 추위를 하게 되면은 유가 가서 태가 되니 건의 임금이 기뻐하고 진의 도가 행해지니 또 서로 이효와 오호가 상하니 부태길이라 이야기합니다. 즉 서로 믿고 믿으니 기뻐하여 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회망은 변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본계의 모계가 있죠. 본계의 모계가 있는데 중택태는 이렇게 이제 풍택중배인 본계의 모계로 왔죠. 이렇게 네 개가 지계는 이제 택내수가 됩니다. 그러면 최초의 그 본계의 모계인 풍택중부에서는 처음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간과 그 다음에 진이 있고 크게는 대리의 상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본계가 되었을 때는 이제 추위를 이렇게 했다가 효변을 하더라도 여전히 간과 진이 있고 대리의 상이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변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중부계 시절에는 대리, 진, 간이 있는데 추위를 하면은 본계에서 사라졌다가 구이가 효변을 하면은 택내수가 되면은 여전히 진과 간과 대리가 생기니까 다시 이전과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 변한 것이 없어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신지는 대감의 뜻을 받들고 이로써 믿으니 신지, 임금이 신하의 뜻을 믿으니 도가 행해진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 다산 선생님의 초구와 구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초구와 구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 이어서 예전에 그 중국 역사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중택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역사도 조금 어려운데 중국 역사까지 알기는 좀 버겁죠. 근데 이제 그 주역을 개별 궤에 있어서 그 필요한 부분만 압축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중국 역사를 보면은 이제 제일 처음에 그 황제가 있죠. 자, 황제가 있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요순 시대가 있습니다. 요순 시대가 있고 난 다음에 탕무 혁명이 일어났죠. 그 49 택화역 그 궤에서 단사에서 탕무 혁명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문왕이 은나라를 멸망시키는데 기여를 하고 실제로 은나라를 멸망시켜서는 무왕입니다. 문왕은 서백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자, 이렇게 한번 보면은 이제 중국 역사를 보면은 화살표로 이렇게 진행이 되죠. 하나라는 최초의 왕족으로 이야기합니다. 은나라, 주나라. 그 은나라가 이제 하나라가 이어 은나라가 생겼는데 은나라의 마지막 왕이 폭군 주조주, 즉 그 한자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득권 구세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신진 세력인 아까 서백창, 문왕과 이렇게 긴장과 갈등 관계를 유지하면서 각종 고사가 나옵니다. 이 고사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그 폭군 주왕 시절에는 충신인 비간이 있었는데 비간이 충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하니까 이제 그 또 미자라는 충신은 도망쳐서 가고 기자라는 충신은 미친 척 했죠. 주나라 이때 이제 대표적인 고사 중에 하나가 주지육님 그 연못을 술을 채워 가지고 이제 뭐 사람들이 막 빨가벗고 막 노는 거죠. 그 다음에 미녀 달기가 있고 그 다음에 구리 기둥 형벌이라는 이상한 형벌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지 비간이라는 그 폭군주의 숙부가 이제 그렇게 정치를 하면 되지 않는다 간언을 하니까 달기가 성인의 내장에는 7개 구멍이 있는데 한번 뭐 찾아보자 이래가지고 그 이제 사망을 이르게 하는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기자는 그 지화 명의계에서 나옵니다. 홍범주구를 만들고 우리 36번계에서 이제 지화 명의계에서 이제 하나의 그 효사로서 나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에서 백의와 숙제가 나오는데 이렇게 주왕이 폭정을 하니까 이제 신진 세력인 문왕의 아들 무왕이 폭군주를 이제 정벌을 하러 가는 거죠. 폭군주를. 근데 이제 이때 백의와 숙제라는 그 백의와 숙제가 어떻게 신하가 군주를 정벌하는가 해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반대하면서 이제 뭐 고사리를 먹고 살았던 그런 고사가 있죠. 그래 백의의 숙제가 고사가 있는데 이를 논평하면서 사마천 사기에서 과연 하늘에 도가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백의와 숙제를 이제 누가 저렇게 그 탕무혁명에 반대하는 자니까 죽여버리자 이야기하니까 강태공이라는 사람이 저 사람들은 의인이니 살려두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그 아까 폭군주를 이렇게 이제 정벌하려고 이제 이렇게 갈등을 일으킨 거죠. 근데 지방에 이제 그 변방 세력이었던 이제 주나라 이전의 상황에서 고공당보라는 주나라 시조가 있죠. 그 아들이 이제 하나, 둘, 세 명 있었는데 셋째 아들이 뛰어났나 봅니다. 그 셋째 아들이 뛰어나니까 이제 아들 1과 2는 이제 산으로 뭐 변방으로 가버리고 아들 3 계력이라는 아들 세 번째 아들이 이제 그 이어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계력의 아들이 이제 나중에 문왕이 되는 창입니다. 서백이라고 이야기하죠. 즉 여기에 이제 계력이 있고 아들 창, 문왕, 서백이 있습니다. 이 아들 창의 이제 아들이 무왕이죠. 무왕이 이제 실제로 은나라를 정벌해서 이제 주나라를 창건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무왕도 이제 곧 얼마 안 가서 이제 그 건강이 안 좋아져서 자기 아들인 태자송에게 왕위를 넘겨줍니다. 이 왕 이름이 성왕입니다. 근데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니까 이제 그 무왕의 동생인 주공 단이 이제 도와주는 거죠. 섭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단이 섭정을 하는데 이제 어린 왕이 오르니까 이제 섭정을 하니까 이제 주공이 섭정을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즉 태자송이 어린 나이에 섭정을 하였으니 삼촌 주공이 딴 마음을 품고 있지 않은가 주변에서 시기모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무왕이 이제 자기 후사를 성왕을 좀 잘 보필해달라 하면서 그렇게 형님이 돌아가시면 제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지 않습니까? 성왕을 잘 보필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금등에 서라는 게 우연히 발견되면서 삼촌의 진신 어린 마음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런 오해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조선 그 역사에서 단종을 폐위한 그 세조의 글과 비교하면서 이런 이제 고사가 재미난 이야기가 또 많이 있죠. 이렇게 이제 되는데 경우에 이제 이렇게 창이 예전에 이제 있는 시절에 어떤 고사가 또 하나 있냐면은 그 창의 맏아들 백업고를 그 못된 이 무왕이 그 주나라 주왕이 이제 그 맏아들을 죽여가지고 떡국을 만들어 먹이는데
이제 알면서도 이제 그 떡국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폭군 은나라 마지막 주왕이 저 사람은 배포가 없고 큰 뭐 마음이 없으니까 방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문왕이 그 주왕의 그거를 그 탄압을 받아서 유리옥에 갇히는 거죠. 유리옥에 갇혀서 7년 동안 갇히는데 그 갇히는 시절에 이제 복희시의 8개를 연구해 가지고 이제 그 주역의 64개를 만들었다고 이제 사마천의 사기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문왕이 된 서백창은 이제 너무 열심히 하고 이제 매일 공부하고 이제 어떻게 백성들을 잘 보살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사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아들 무왕이 계승하고 결국에는 무왕이 은나라를 망하게 정벌해서 망하게 하는데 이 은나라 왕이 주무왕이 모신 사람이 강태공입니다. 강태공을 사부로 모셨는데 또 재미난 일화가 있죠. 강태공이 나이가 많은 때까지 계속 공부만 하고 하니까 마누라가 너는 밥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공부만 해가 되겠느냐 하니까 뭐 군자는 또 뭘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는데 강태공이 낚시를 하러 가는데 마침 이제 이를 알아보고 이제 그 사부로 모시는 거죠. 이제 모사꾼으로 모시는 거죠. 그 강태공이 이제 통일이 되고 나간 다음에 그 실제로 그때 또 낚시를 했는데 바늘이 없는 뭐 낚시를 했다. 새우를 낚는 게 아니라 뭐 천하를 낚으려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했죠. 근데 이제 결국에 통일을 하고 난데 주무왕이 이제 통일을 하고 난 다음에 강태공이 고향으로 금이하양을 하는데 옛날에 그 처가 이제 다시 신랑이 잘 돼서 왔으니까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이제 옛날에 정을 봐서 좀 잘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신랑이 이제 물을 엎질러 가지고 한번 담아봐라 하니까 이제 처가 그걸 어떻게 담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너와 나 사이가 이와 같다는 그런 고사가 있죠. 자,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설명이고 주역의 구체적인 괴와 관련된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10번째 괴인 천택리에서 이홈이 호랑이 꼬리를 물으나 물지 않는다. 이것은 그 문왕을 가둔 자가 그 폭군주의 신하 숭후호입니다. 그 유력에 가둔 거죠. 그래서 이 63의 효와 무인 이후 대군과 연관이 되는 고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 개인 풍천소축엔 미룬부루 자하석요 구름이 빽빽하고 비는 내리지 않는데 저 서쪽에서 붙어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그림으로 보면은 자하석요라는 자하석요라는 글자가 이제 여기가 한국이고 여기가 중국이면은 여기 이 당시에 은나라 수도가 여기였습니다. 여기인데 그 방위로 보면은 이 서쪽에 있는 유력에 문왕이 갇혀가지고 이제 주역 64개 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서교는 문왕이 갇힌 유리옥인데 이는 은의 수도 서쪽에 위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63번계 수학이제 동린사로 불려서린 지약제 동쪽의 이웃 주왕 기득권이 제사와 서쪽 이웃 신진세력의 문왕의 제사를 비교하는 고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4번 화수미제 군자지강 군자의 광명 즉 그 기득권인 주왕의 폭정 속에서 빛나는 신진세력 문왕의 덕치와 인정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지수사 7번계 지수사에서는 사홍여시에서는 그 지수사는 그 군사에 관한 계이기도 하는데 출병의 시기를 그 무왕의 맹진 출정 고사 즉 문왕이 죽은 후에 실제로 통일을 이루는 무왕이 출정하였으나 탈상 이후에 하자 아버지 문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자 그런 고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풍천소축 9위에서는 견복 이끌다 즉 문왕이 그 7년 유리옥 감옥에 갇힌 뒤에 이렇게 구세력인 적폐인 주왕을 처벌하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거병을 만류한 고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풍천소축 9호께도 보면은 유부연은 믿음으로써 같이 한다 이 개사가 문왕과 무왕이 여러 지방 제후 세력들과 동고동락하여 연대한 그런 고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 천택리 10번계 무인 이후대구
무인이 대군을 위해서 일을 한다 이렇게 이제 황태현 교수님 해석을 하시는데, 다른 일반적인 해석은 무인이 대군이 됨의 뭐 이롭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황태현 교수님은 문왕이 용맹했던 아버지 계력이 주왕의 신하인 숭무에게 당한 것을 보고 자기의 복심을 숨기고 대군, 그 당시에 대군은 주왕을 이야기하죠. 적폐를 위해서 일을 했다는 그 고사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13번째 개인 천화동에서 동의는 그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하나된다. 문왕이 이웃에 있는 여러 소수민족과 대동의 정신에 입각하여서 취한 동맹을 이야기하는 고사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천화동인 그 13번 그 네 번째 효사에서 대사상우, 기존의 적폐 세력인 주왕의 군대와 무왕의 신전 세력이 목야전에서 만나는 대전 전야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고사와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6번 지화명이 그 상륙의 그 괴에서는 그 초등우천, 처음에는 하늘로 올라갔다가 후임유지 땅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상황을 그 당시에 기득권인 주왕도 처음에는 총명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그 정사를 망치고 달기에 빠져서 주지육림을 하고 온갖 형벌을 하고, 그 다음 충신인 그 인척들의 비관과 기자의 그 충언도 듣지 않고 이상한 해괴한 행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치 처음에는 하늘로 상승했다가 나중에는 땅으로 떨어지는 그런 그 암담한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최근에 한 것은 그 제을이 그 기득권 세력인데, 그 떠오르는 신진 세력 서백희창에게 동맹과 맺기 위해서 화해하기 위해서 이제 그 혼인 동맹을 맺은 걸 말하죠. 즉, 그 문왕이 아버지 계력이 사망한 것을 알고 복수를 하려고 하니까 기득권 이미 이제 조금 서서히 무너져가는 그 은나라에서 제을이 이제 서백희창과 신진 세력과 혼인 동맹을 이루는 그런 고사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오늘은 이제 한 번은 해야 되는 지점이라서 전체적으로 총론적으로 이제 그 괴와 관련된 중국 역사를 말씀을 드렸고, 향후에 조금 문제되는 상황에서 조금씩 첨언하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나머지 중택태 효에 대해서 노트 정리한 것을 같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